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양 이사님 모시고 대통령 신년사 그리고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분석해보고 2020년 남북관계를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양 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평화를 강조하긴 했지만 당장 평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쟁점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이고요. 1월 신사에서 당장 2월, 3월 한미합 군사훈련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는 자체가 한미관계라든가 여타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논쟁 여지가 있죠. 그래서 콕 집어서 뭐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기조 속에서 비핵화보다는 평화를 이야기했던 것으로서 대충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한미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계산된 이야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긍정적이라면 사실 이번에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북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실 평화 협상인데 왜 자꾸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냐? 이래도 북에서는 항상 맞습니다. 말할 때마다 발끈발끈 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저는 변화라고 보는데요. 4.27 9.19 이후에 1년 4개월간 완벽히 실패한 대북 정책, 그 원인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프레임이 비핵화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사실은 4.27, 9.19, 6.12, 2018년 이후의 모든 남북관계 내지는 북미 정상의 모든 것들은 평화를 위한 여정에 있었던 평화회담이었습니다. 비핵화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우리 정부가 비핵화 회담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모든 정책은 실패한다고 봤는데 이번 신년사에서 비핵화가 아닌 평화의 방점을 두고 평화를 위한 여정을 계속 강조했던 측면 속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번에 남북 교류와 관련한 것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으로 개최하는 걸 의논해보자. 네. 이번에 얼마 후에 있는 이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도 있고요. 도쿄 올림픽 공동 입장도 입장 단일팀 구성해보자라는 건 대단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남북 교류에서 핵심은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는 문제,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하는 문제, 남북 철도를 다시 잇는 문제, 이거야말로 교류 사업에서는 핵심인데 이 문제는 그냥 노력해보자라는 식으로 원론적으로만 얘기하셨는데요. 예. 아쉽죠. 안타깝고 북측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지문 관련해가지고 아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거 지금 4.27, 9.19 신년사 그렇게 누적적으로 많이 했던 안골을 빼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남북관계를 풀려면 북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북이 진짜 원하는 것은 가장 강도 높게 이야기했던 것은 새로운 판문점 시대에 맞게끔 남북관계를 열어가자. 그 핵심이 남북관계 이전표로 봤던 게 상징적인 게 바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변죽을 울리는 다른 이야기들만 한다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안타까워하겠죠. 개성공단을 우리 남측 당국이 공단 재개를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북측 관광 선언하고 실무 협의를 하면 됩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 그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의 문제는 상징적 선언 이후에 남북이 만나서 해소하면 된단 말입니다.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남국을 타개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그건 제재 때문에 안 돼라는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께서 명확한 보고들을 다 받고 있는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기도 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신년사에서 이렇게 발표했다는 건 올해도 여전히 뭐 북미 관계가 개선이 돼서 대북 제재가 해소되기 전에는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신년사를 딱 한번 처음 읽어보면, 야, 변할 게 없겠다. 뭐, 변하겠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두 번, 세 번 읽어보면, 공회의 지점들이 참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가 한 발짝도 못 나아갔다는 데서 굉장한 자기 반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재개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도 이 조건 속에서도 남북 관계가 뭔가 새롭게 좀 진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좀 절박한 자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9.19 이후에 한미 워킹그룹에 갇혀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1년 4개월간의 그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걸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여하간에 어떻게든 남북 관계를 우리 스스로 좀 풀어야 되는 거구나. 북미 관계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를 좀 비범하게 인식해서 창의적 협력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이번 신년사에 좀 많이 녹여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이제 실천입니다. 자, 사실 이제 뭐 그 북미 관계가 잘 개선되고 대북 제재가 사라지면 네. 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그걸 보면서 걱정했던 거 다 사라지게 될 텐데 예. 그럼 잠시 북미 관계 전망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지금 북은 정면 돌파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재를 자력계 행성으로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조미 관계는 장기전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이것만으로 봐서는 사실 올 한해 뭐 어렵죠. 이게 뭐 북미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예측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2019년 연말 4일간의 그 사상 유례 없었던 전원회의 결정서를 두 번, 세 번 쭉 보고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측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현 정세를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큰 틀에서 이야기해 보면 북측의 일관된 국가 전략적 목표는 미국과의 전쟁적 상태를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해서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정책은 북측과의 휴전협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분단체제 유지가 하나의 전략 같아요. 즉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북측의 전략과 평화협정 체결하지 않겠다라는 미국의 전략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6.12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담 속에서 이미 합의했던 것을 실천만 하면 되는데 미국이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교착이 왔습니다. 2018년 6.12부터 2019년 1년 8개월간 사실은 미국은 북측과의 어떤 약속도 실천하지 않았죠. 북 입장에서는 저 상황 자체를 두고 두 가지 판단이죠. 실질적으로 미국을 평화협정 체결의 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즉 휴전, 즉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국 본토도 유사시에 언제든 북측으로부터 맞을 수 있다라는 군사적 공포가 가시화되어야 미국 국민들 스스로 왜 우리만 북측하고 이렇게 전쟁을 유지해야 돼?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관계 정상화했는데 굳이 북측하고 이렇게 불안정한 휴전 상황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 미국의 북에 대한 전쟁 연습 이런 것들이 가셔야 될 때, 즉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딱 되면은 북측은 빌미로 바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어떤 위력적 시위를 할 거예요. 그 상황이 파국으로 갈 것이냐, 평화협정 체결로 갈 것이냐는 이제 그때 선택적인 기로가 있겠죠. 두 번째, 북측은 여하간 간에 자기들의 미국의 핵 전쟁, 핵 공격에 대한 자기 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의 핵 개발, ICBM 개발에 자기 노정을 갈 겁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올 한 해 한반도를 둘러싼, 내지는 사실은 미국 본토를 둘러싼 전체적인 군사적 긴장이 고양될 수 있는 위기 지점들이다. 그래서 저는 현 상황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 미국 본토의 전쟁 위기는 우리에게도 전쟁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위기의식을 가지고 북미 간의 그 파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강하게 촉구할 수 있는 스탠스를 가지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시민사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만 더 접근해 볼까요? 미국은 올해 대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북은 뭐 전원회의에서도 밝혔지만 조선노동당 창당 75도를 승리적으로 맞습니다. 총하겠다 이렇게 네. 결심을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시기 대선과 10월 10일 이 전후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이것을 시청하는 분들한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북미 관계에 대한 남북미 3자 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이, 상황 분석이 우리의 대책과 정책의 과학성을 높인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식이 오래 빠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남북미 3자 중에서 누가 가장 느긋하고 누가 가장 힘들까요? 누가 가장 쫓기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인데요. 우리 다들 대중 전문가들이나 국민들 물어보면은 북한이 가장 쫓길 거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인식의 오류입니다. 북이 가장 느긋하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10월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늘 북미 그 틈바구니 속에서 힘든 상황이죠. 북이 어떤 유의가 있습니까? 아무런 유의가 없어요. 북측은 대통령 선거도 없잖아요. 북측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체제적으로 너무 안정화되어 있어요, 지금. 2,500만 전체 북측의 인민들은 사실은 김정은 국민의당 체제 속에서 아주 공고해요. 그렇다면 그들 쫓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면은 결국 원래 이어지게 될 여러 파국적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는 정작 서둘러야 되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고 우리다 말입니다. 자, 남쪽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사실 여당 의원들 만나보면 네. 사실 남북관계 개선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런 뭐 통일 바라지 않는 보수라고 표현되는 이들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네. 그리고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단 적폐 세력들 때문에 사실 전진하고 싶어도 전진이 힘들다 예.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올해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뭔가 남북관계 개선에서 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가 있겠죠. 먼저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두 번째 그 총선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정의적 관점에서 말입니다.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로 가자.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 가자는 것은 절대 진리잖아요. 그렇죠. 8천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70년의 이 전쟁 상황을 끝내고 평화로 가자. 즉 휴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어떤 생각일까요? 지난 몇 개월 전에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이 주한 미대사 해리스를 찾아가가지고 종전선언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이 한반도는 전쟁적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이 절대 가치고요. 정치의 목적도 국가의 목적도 다 국민의 행복인데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이 평화 안 되고 전쟁 상황 유지해야 돼요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언론들은 아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미 대사한테 종전선언 안 됩니다. 즉 전쟁 상황 유지해야 돼요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조용해요. 그 생존권은 누구의 생존권입니까?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생존권인데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맞습니다.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 절대 진리예요. 이 가치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에요. 참과 거짓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진리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4월 총선이 다가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에요. 참과 거짓, 절대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반도를 전쟁을 끝내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쟁한다? 그것은 저는 선과 악의 문제라고 봅니다. 5천만 국민 전체의 생존을 지킬 것이냐? 선이잖아요.
5천만 국민들의 생존권을 백척간대에 세울 수 있는 전쟁 상황 유지를 이야기한다? 그건 악이에요. 단호할 필요가 있다. 그건 진보와 보수가 아니죠. 좌우도 아닙니다. 만약 총선에서 전쟁적 상황 유지, 즉 분단 상황 유지, 휴전적 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후보가 나온다라면 단호히 심판해 놓은 겁니다. 총선이 잘 됐다고 보고요. 잘 네. 됐다고 보고. 그럼 그 이후에 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해야 네. 될 핵심적인 과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건 실현해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반드시 실현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있다면 뭐 신년사에서 발표된 내용을 좀 뛰어넘어서 네.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70년 분단 체제가 사실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자 물적 토대였습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인식하기까지 참 어려운 시간이 많았는데요. 모든 적폐의 근본 적폐가 분단 적폐였습니다. 그 분단 적폐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체가 현재의 여야의 전국 구도였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4월 총선이 잘 돼야 됩니다. 만약에 4월 총선이 나름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갈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원구성이 된다라면은 저는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진짜 과감하게 분단 적폐들을 하나하나 척결하는 것. 첫째,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평화협정 체결. 좌고민하지 말고 종전선언은 절대선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절대선이에요. 4.27, 9.19 합의 실천 그 첫 시금석이 지난 3년, 4년 오랫동안 북측이 남측이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적 관계의 시금석인 바로미터인 개성공단 체계, 금강산 관광 체계, 즉 실질적인 남북의 평화적 관계를 상징하는 개성난 체계, 금강산 관광 체계 사업 정도는 4월 총선 이후에 진짜 바로 상징적 선언하고 바로 쭉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기본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70년 분단적 피해를 상징하는 휴전협정의 법제적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것을 지탱할 수 있었던 큰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 같은 것들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미 그것은 냉전적 세계 질서를 상징했던 냉전의 상징이었다. 그것이 바로 4월 이후에 우리 정부가 과감히 실천할 조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생각이 드는데요. 북은 제재를 자력계 행성으로 돌파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럼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를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요? 돌파할 수 있을까요? 진짜 북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북미 관계를 풀고 싶었는데 미국은 어떻게든 계속 무시해 왔으니까는 결국 자력계 행성에서 정면 돌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정부는 왜 미국의 관계 속에서 정면 돌파가 안 됩니까? 단순합니다. 진짜 심플합니다. 너무너무 심플하잖아요. 국민의 생존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할 말은 반드시 하는 것. 이건 사실 상식이고 원칙인데 그것을 정면 돌파했으면 좋겠다. 미국에게 진짜 그 말은 했으면 좋겠다. 그제서야 미국은 이게 한미동맹이구나. 우리를 제대로 평가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남과 북이 미국을 향해서 공동으로 정면 돌파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장 이사님과 나눴던 신년사 분석과 2020년 남북관계 전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